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제도권 편입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료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에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 자리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오남용 등 다양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든 조치입니다.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값 할인 등 호객 행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약품명이나 효과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불법 행위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플랫폼을 견지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매우 고무적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던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그런 계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학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의 충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이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규제력이나 이런 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부작용들이 소수의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촘촘한 합의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관련 산업 성장에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이제 비대면 진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을 했죠. 예. 했는데 이제 도입 첫 달 비대면 진료 건수를 보면은 24,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7일 누적 기준으로 2,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게 1,000배 가까이 그러네요. 늘어난 거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인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개수도 30여 곳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1위 업체인 닥터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 건수가 600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예. 이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전 세계 비대면 시장 진료 규모가 2027년에는 한 67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는 비대면 진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격 의료랑 같은 개념입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엄밀히 따지면은 그 원격 의료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설명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간주를 하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원격 의료, 이전부터 사실 의료계 반발이 좀 심해서 좀 골머리를 앓았던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거의 금기시 돼 왔던 얘기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이제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큰 병원만 결국엔 돈을 벌게 된다. 또 나중에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을 했다가 번번이 무산되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그래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던 비대면 진료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2,300만 건이나 이용을 하게 됐다. 경험해본 분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의료진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입장이 변하신 분들도 계신데 모든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상태로는 좀 여러 우려가 있고 좀 이제 제도 곳곳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이 돼야 된다.
게 그런 입장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예.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꼼꼼하게 진료하지 못해서 이제 오진의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자들도 약간 좀 나뉘는데 막상 써보니까 편하다 이렇게 이제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이제 산간 벽지 좀 이제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처방을 받아서 약을 했더니 결국은 이게 좀 늦게 배달을 받았다 이런 것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 사이에 껴있는 난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그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인데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뭐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하죠. EMR 같은 사업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떤 방향을 섣부르게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뭐 사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이미 벌써 도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재 그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이제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25개 국가들은 벌써 이제 법에다가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를 해서 전격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뭐 이제 몇몇 국가들만 이제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서서 전격 허용한 국가들도 지금 뭐 진료가 이런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그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 혹은 이제 병원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의료 효율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면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기업의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마존의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2018년에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원격 의료 24시간 동안 원격 의료를 하는 그 원 메디칼까지 인수를 해서 관련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화가 되게 되면 어쨌거나 관련 시장은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법한데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을 때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거나 그럴 걸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어째서입니까? 네, 이게 좀 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법적인 구속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그래서인지 그 뭐 이제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죠. 케어랩스라든지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런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예. 그 뭐 오늘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주가가 또 코로나 이 기간 동안 고점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제 크게 최근에 그래도 약간 이제 코로나 증가세와 맞물려서 좀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의학업계와 그 반발이 남아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사회적 그 합의를 거쳐서 제도화의 과정이 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산업 육성의 물꼬가 트인 것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관련 주가들이 좀 최근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약사회도 있고 의사회도 있고 많은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충분히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행되는 느낌이라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동제약이나 대웅제약 같은 일부 제약사들도 지금 비대면 진료 사업에 뛰어든 만큼 이 이슈로 시장이 움직임이 본격화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